네, 안녕하세요. 네, 미셸입니다. 자, 오늘 온라인 마케팅 30일 글쓰기 과정 2주차 과정이에요. 이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어제 녹음을 다 했는데, 편집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찍게 됐어요. 다시 찍고, 사실 제가 카톡방에 이렇게 음성으로 계속 녹음해서 드리잖아요. 사실 그거는 제가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틀건, 맞건, 그냥 보내는데, 이게 영상은, 뭐랄까, 일단은 제가 말을 하고 바로 그냥 보내드리면 되는데, 제가 한 번 다시 보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다시 보는데, 볼 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지 않고 그냥 드리는 방법이 없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토요일 날 뭐 하고 지내셨나요? 네, 토요일은 하루가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몸도 토요일이라는 거를 아는 것 같아요. 토요일이면 진짜 나른하고요. 집에서 자고도 싶고, 토일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설거지는 왜 이렇게 끝이 없이 나오는지. 네. 그러면서 아이들은 영화 보고 저는 다시 녹음을 하려고 어쨌든 책상에 앉았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가 개편을 했어요. 네, 개편을 했는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를 잠깐 살펴볼게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좀 좋아하냐면 지극히 개인적인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좀 약간 상업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 네, 그런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타 링크 삽입이 잘 안 돼요. 타 링크 삽입을 했으면 실제로 잘 노출이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과거는 좀 안 그랬는데 홈페이지 링크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그러니까 다른 링크, 타 채널 링크가 삽입이 되면 일단 노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사업 하나 가지고 홍보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리뷰어들 있죠. 이런 분들은 아마 또 좋을 거예요. 실제 방문해서 사진 찍고 이렇게 올리는 리뷰어들은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홍보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이러한 네이버 개편이 그렇게 달갑지 않거든요. 네, 어쨌든 달갑지 않습니다. 좀 변화된 것들을 좀 보면은 통합, 과거는 블로그, 이미지, 카페, 쇼핑 이런 형식으로 사실 블로그랑 카페가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네, 분리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최신순 관련도 최신순으로 클릭해서 내가 실제로 내 글이 노출이 안 되더라도 최신순으로 검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관련도 순도 물론은 검색을 하지만 최신순으로 상당히 많이 검색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출이 안 되더라도 최신순으로 검색을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주 올리는 거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비록 노출이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글을 쓰면은 방문자들이 계속 유입이 돼요. 왜? 클릭하기가 쉽거든요. 최신순. 그쵸?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우리가 블로그만 검색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카페를 더 밀고 있기 때문에 카페를 검색을 해요. 카페를 검색을 할 때는 노출을 좀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블로그보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 마케팅보다는 카페 상위 노출을 쉽게 잡는 편인데 그전에는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왔단 말이에요. 왜? 네, 탭만 번갈아 가면서 블로그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카페 검색하고 그리고 실제로 블로그만 검색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카페도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조회수가 일단은 나오거든요. 블로그만큼은 아니지만 실제로 카페 글도 상위 노출이 된 글은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뷰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한글로 하려면 다 한글로 해야지. 왜 뷰 이렇게 썼을까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어쨌든 이번 네이버 개편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일관성도 없고요. 왜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뷰에는
카페 글이랑 블로그 글이랑 같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카페 글을 보기 위해서는 한 번 더 클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옵션을 클릭을 해서 최신 순으로 보고 싶으면 그걸 한 번 더 클릭이 돼야 돼요. 그럼 결국은 최신 순으로 이거 한 번만 클릭이 되면 되는데 여기는 옵션 클릭을 하고요. 최신 순을 한 번 더 클릭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가 떨어져요. 네, 조회수가 높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카페 마케팅을 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달갑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뷰 같은 경우도 그러면 카페 글을 많이 노출을 시켜주냐 아니면 블로그 글을 많이 노출을 시켜주냐를 봤을 때 카페 글이 노출이 잘 안 돼요. 10개 정도가 있다면 카페 글 한 2개 정도? 그러면 굳이 카페 영역에 글을 써서 노출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카페 마케팅 하시는 분들, 아마도 홍보 대행 하시는 분들, 조금 고민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네이버는 사실 더 이상 매력이 없어요. 네, 저도 개편 전까지는, 굳이 내가 힘들게 다른 데까지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요. 블로그나 카페처럼 굳이 내가 다른 데까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실 홍보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그런데 이번 개편을 딱 보고 나서 이제 네이버는 더 이상 매력이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느끼는 거죠. 이제 네이버는 끝났구나 라는 걸 느껴요. 일단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과거는 이 정도로 제가 키워드로 웬만한 것들을 다 노출했을 때는 2만 명, 3만 명이 나왔어요. 2013년도 때는 제 블로그에 2만 명, 3만 명이 하루에 들어왔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때만 해도 높은 키워드로 작성을 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인스타도 없었고 뭐 페이스북도 사람들이 뭐 페이스북보다는 뭐 구글보다는 그리고 네이버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네이버가 독보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도 나오기 전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네이버만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채널을 더 많이 이용을 해요. 네이버보다도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 블로그의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2015년도 제 블로그에 들어오는 그 방문자는 한 3,000명에서 5,000명 사이가 됐어요. 뭐 그전보다는 뭐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회수가 상당히 잘 나온 편이었죠. 3,000명에서 5,000명 하루 방문자 수가. 그러면 10일만 돼도 이게 3만 명이고요. 100일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그런 그 위력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2018년도 왔어요. 저는 웬만한 키워드 이렇게 잡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1페이지에 상위 노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면 2,000명? 보통 한 1,000명에서 1,500명 사이? 절반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도 2015년, 2016년 카페 마케팅을 했을 때도 조회수가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이버에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서 이동을 하자. 이제 네이버는 끝났다라는 게 이제 9월 11일 날 느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며칠을 고민을 하고 결단을 내렸어요. 네이버는 이제 끝났구나. 네이버가 끝났다고 해서 네이버를 뭐 접어야지, 네이버를 하지 않아야지, 뭐 네이버 카페를 하지 않아야지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네이버의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이유는 파워블로거들의 이탈인 거죠. 아마 2015년도, 2015년도까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2015년도일 거예요. 그때부터 아마 파워블로거라는 타이틀이 없어졌을 거예요. 네, 파워블로거들 말 굉장히 많죠. 네, 뭐 진짜 이슈가 되게 많이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네이버 파워블로거만이냐 이거죠. 이거냐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인스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 거기 대놓고 홍보하고 문제 많잖아요. 근데 유독 네이버만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네이버가 가장 실수한 게 바로 파워블로거 타이틀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매년 선정을 하잖아요. 파워블로거. 그리고 실제로 파워블로거의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인플루언서들,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15년, 6년도 그러면서 더 이상 네이버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왜냐? 인정을 해주지 않거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네이버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물론 파워블로거들은 수익적으로 연결하면 굉장히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그런 블로거도 있지만 그런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그런 명성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이버에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네이버가 이거를 막아버렸어요. 파워블로거들이 그럼 어디를 이탈을 하냐? 어디로 이탈할 것 같아요? 글을 정말 잘 쓰시는 분들은 글만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죠. 얼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런 분들은 사실 브런치로 많이 가셨어요. 브런치로도 뭐 다양한 곳에서 뭐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브런치로도 가고 그 유튜브 채널로 갔죠. 근데 유튜브 채널로 가요.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세요. 왜냐? 돈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고 따라가요? 파워블로거들은 네이버에다 얘기하죠. 자기 블로그에다가. 여러분 저 이제 유튜브로 옮겼어요. 네, 저 영상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궁금한 거 댓글 거기에서 달아주세요. 네이버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매력이 없어집니다. 네, 넘어갈까요? 안타깝습니다. 네이버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자, 그리고 네이버가 더 이상 매력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전에는 네이버가 가장 막강했어요. 네, 가장 막강했는데 다 먹혔죠. 네, 이제는 굉장히 막강한 플랫폼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막강한 플랫폼들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네, 어렵지도 않고 이용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네이버는 사진과 글을 쓰면서 이거 운영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 네이버가 상업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바뀌어서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돈돈돈돈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돈돈돈돈 하면은 그거를 기업에서만 받으면 되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 아주 그냥 소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의 거까지도 막 돈돈 하면서 계속 광고비 받고 광고 해야지만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 블로그로 키워드 광고 걸어야지만 내 거 그나마 유지해주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리고 막강한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네이버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막강한 플랫폼이 뭐가 있냐? 이제 유튜브가 아니라 가투브죠. 왜?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봐요. 그리고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들 이제 수익이 공개가 쫙쫙 되죠. 사람들은 돈 벌 수 있는 곳에 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만 해도 사실 네이버 안 봐요. 네이버 검색 안 한다는 거예요. 유튜브 검색을 하죠.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 2년, 3년만 되면은 자기가 인터넷 알아서 검색을 할 텐데 네이버 검색하겠어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네이버 아마도 위기를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인스타죠. 막강한 플랫폼 인스타예요. 왜 막강한 플랫폼이냐? 조회수가 잘 나와요. 일단 영상 하나 올리면 내가 그렇게 파워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팔로워들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막 인스타 마케팅을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상 하나 찍어서 올리면 실제로 영상 조회수가 300, 400 이렇게 나와요. 그럼 결국은 내 영상을 300명, 400명이 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사실 그런 파워 인스타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인플루언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해시태그를 많이 걸어서 유도하는 것도 없어요. 어머, 조회수가 300에서 400 나오네? 그럼 내가 조금만 하면 한 1000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쉬워요. 찍어서 바로 올릴 수 있죠. 근데 블로거 같은 경우는 2시간, 3시간 동안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인스타는 한 4, 5개 운영을 하겠어요. 하루에 3, 4개씩 올리면서. 그리고 인스타 효과를 상당히 많이 봐요. 네. 맛집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뭐 미용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너가 이런 제품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았어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1위가 거의 인스타예요. 네. 인스타를 통해서 알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그 결과물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카톡이죠. 카톡 무시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 카톡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무슨 카톡이 막강한 플랫폼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넘어볼까요? 이거는 저의 카카오 단톡방입니다. 단톡방 보면은 네, 제가 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1160명, 1164명. 이게 가장 많은 숫자고요. 뭐 800명, 뭐 1000명, 뭐 500명 이런 이제 단톡방들이 있어요. 이런 단톡방들은 뭐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 다 마케팅 대행사들, 그다음에 수익형 블로거들 아니면 그런 이제 파워 인스타 이런 약간의 그런 저희끼리만 하는 그런 사실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통하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단톡방이에요. 이 단톡방, 카카오톡 단톡방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밴드, 비공개 밴드 있죠, 비공개. 그리고 노출하기 굉장히 폐쇄적인 SNS는 사실 밴드였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 네, 카페를 통해서 네, 좀 굉장히 공개적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픈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오픈하기 싫은 것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카카오 단톡방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너무나도 오픈이 많이 됐어요.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뭐 카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밴드가 잠깐 떴잖아요. 이제 우리 오픈하는 거 너무 싫어. 우리끼리만 만나. 이게 이제 밴드로 갔다가 이제 카카오 단톡방에 이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뭐 게시판도 있지요. 공지도 할 수 있지요. 거기서 댓글도 달 수 있지요. 뭐 공유도 할 수 있고요. 돈도 보낼 수 있고요. 물건도 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실제로 카카오 채널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는 네이버에서 힘들게 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이버에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내 블로그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네이버 블로그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 생각과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아마 2년 후면 네이버가 아마도 저는 침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유튜브, 그 다음에 또 구글, 이런 그 카카오. 네. 그리고 다음이 또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네이버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번 개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개편이 뭐 좋다, 나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긍정적인 것도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한테 꼭 말을 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도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좀 한국 회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좀 사람들이 다른 그런 외국 플랫폼, 뭐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로 이탈하지 않게끔 잘 머리를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돈 많은 기업에다만 벌면 되잖아요. 네. 우리 같이 돈 없는 사람에게 벌지 말고요. 네, 그런 사람들 쪼이지 말고요. 저희는 그럼 이탈을 해요.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대신 홍보도 물론 하지만 내 홍보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올려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한 번쯤 생각을 우리도 이탈하지 않게끔 네이버에서 좀 개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네이버를 떠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워요. 왜 무겁냐? 다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채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냥 컨텐츠 저장소예요. 네. 과거는 네이버를 통해서 난 홍보해야지. 그래서 매출을 올려야지. 그리고 인터넷 도배를 해야지. 상위 노출시켜서 무언가를 해야지. 내 사업을 알려야지.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네이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블로그라든가 카페라든가.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렇다고 사람들이 네이버를 다 떠나진 않거든요. 그리고 네이버에 많이 또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강점과 기능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아마 과거처럼 정말 뭐 플랫폼 이러면 뭐 네이버 과거는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독보적인 존재였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기능들 그리고 그런 찾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네이버 자체를 그냥 블로그든 카페들 그냥 콘텐츠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타겟 마케팅을 하더라도 무언가가 사진이라든가 글을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무슨 또 채널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채널로서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스타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도 그런 웹사이트 링크를 걸어 놓을 수 있잖아요. 내가 특별한 사이트가 없고 내가 실제로 홈페이지가 없다면 저는 네이버로 링크를 걸어 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이 아니라 아마도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물론 네이버가 그렇게 매력은 떨어졌지만 아직 그래도 아예 그냥 뭐 네이버로 손을 놓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네이버의 힘이 과거처럼 막강하진 않지만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그런 블로그는 우리가 어떻게든 뭐 홍보를 해야지 여기만 올인해야지 이거보다는 그냥 컨텐츠 저장소로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사실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채널을 열심히 공부하고 파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2주차 거 한번 그 5일 동안 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볼게요. 2주차가 아니라 두 번째 강인 거네요. 그쵸? 저희가 5일씩이니까. 네, 그 9월 16일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9월 20일 목요일까지 저희가 5일자에 그런 그 포스팅하는 것은 그런 상품 리뷰 편이에요. 그런 상품 리뷰 편은 제가 자세하게 따로 또 녹음을 해가지고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SNS 강의는 사진, 이미지 관련된 그런 강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의 주제는 그런 포토스케이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썸네일, 제가 앱 추천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사진 찾는 요령,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형태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따라오고 계시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포토스케이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조금 여기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포토샵뿐만 아니라 사진도 너무 잘 찍으시고 또 작가분도 계시잖아요. 사실 강의하면서도 아, 내가 이런 강의를 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너무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일단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은 글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논술을 보는 대학을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업 보고서 잘 못 써서 네, 정부 지원 사업을 못 땄어요. 보고서를 써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저 블로그 글 쓰고 있잖아요. 저 사진 잘 못 찍어요. 그리고 저 이미지 뭐 프로그램, 포토샵 이런 것도 잘 못하고요. 썸네일 이런 것도 다 못해요. 잘 못해요. 다 하나 둘씩 배워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 둘씩 이런 기능이 있나? 한번 이렇게 해볼까? 우리는 썸네일을 잘 만들었다고 해서 아, 나 이거 사야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이 사람 사진 굉장히 잘 찍었네. 나 이 물건 사야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잘하면 좋겠지만 못하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그리고 잘할 필요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것이 필요한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필요하다는 것만 그 포스팅에 알리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딱 거기까지지. 우리가 뭐 포토샵을 열심히 해서 뭐 그쪽 길로 나갈 것도 아닌 거, 웹디자인으로 나갈 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진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찍어서 스냅 작가가 될 것도 아닌 거고요. 그렇다고 글을 잘 써서 우리가 책을 출판하거나 물론 출판할 수 있겠지만 작가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못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포토스케이프 하는 방법을 잠깐 볼게요. 그,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고요. 잘하시는 분들 위주가 아니라 못하시는 분들 위주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써야 되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이것만 알면 된다. 딱 이것만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자, 사진 편집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되면 네, 그냥 내가 사진을 편집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네, 나 이미지에 나 이거 화살표 넣고 싶다. 그러면 네, 여기 화살표 색깔 바꾸시면 되고요. 화살표 사진 불러오는 거고요. 자, 텍스트 남기는 거죠.
네, 딱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그 포맷이잖아요. 네, 이용하기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화살표라든가 네모칸이라든가 여기에서 다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들은 뭐 선을 두껍게, 그다음 얇게 하는 거라든가 또 이런 것들은 네, 풍선 해가지고 거기서 텍스트를 뭐 넣거나 뭐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능만 알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일괄 편집 잠깐 가볼까요? 일괄 편집은 뭐냐면 사진을 15장인데 한 번에 서명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한 번에 테두리를 만든다거나 하는 경우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기능은 뭐냐면 일괄 편집 중에서도 이런 서명 넣는 거 있죠. 서명 넣는 거, 그 다음에 테두리 만드는 것. 왜 테두리를 만드냐? 같은 사진, 그러니까 중복된 사진을 쓰면 노출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지만 그런 같은 사진을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이어붙이기를 하는 편이에요. A라는 사진과 B라는 사진을 이어붙여요. 이어붙이면 테두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 사진이 그냥 붙여서 나와서 좀 이상해요. 하지만 이렇게 테두리가 있다면 이 밑에 이어붙이기가 되거든요. 이어붙이기가 되니까 보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어붙이기를 했다는 것을 느끼지 않고 이거 하나, 두 개 그냥 다른 사진들을 그냥 첨부한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이용을 하는 그런 기능은 이런 거 있죠.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테두리, 네, 뭐 이런 그 그림자 테두리 기능을 사용하는 것과 개체에서 보면은 글 있죠? 네, 여기 이제 글이 있습니다. 글에 네, 서명 넣는 거. 네, 서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명 넣는 거 있죠? 네, 서명 넣는 거. 그래서 모든 사진을 저장을 하면 한 번에 저장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한 번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네, 기능이 한 번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편리하고 저는 이것만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어붙이기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이어붙이기는 아까 설명한 대로 사진 추가를 해볼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불러왔어요. 두 개를 불러왔는데 밑으로 이렇게 돼서 보세요. 밑으로 이런 식으로 보기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쵸?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괄 편집을 일단은 가면 네, 이런 식으로 그 테두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테두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만들어 보면은요. 자, 사진을 이어붙이기 한번 가볼까요? 네, 사진 추가. 네, 그럼 바탕화면에 네, 그냥 아무거나 불러와 볼게요. 그냥 네, 아까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네,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쵸? 약간 빈칸이 생기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그런 사진 편집하게 갈게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보기가 좀 편하죠. 네, 이렇게 저는 이용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들은 글쎄 그렇게 저는 활용을 하지 않아요. 네, 이것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포토스케이프는 이렇게 기능 한번 보시고 내가 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굉장히 또 어둡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둡게 나오는 경우는 또 사진 밝기도 조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포토샵의 굉장히 심플한 버전이 이런 포토스케이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도 사용할 정도니까 정말 이 이미지 어떻게 뭐 수정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글그램 어플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그 썸네일 만드는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썸네일을 저는 사실 잘 블로그도 잘 만들거나 그러는 편은 아니에요. 왜 썸네일을 잘 만들지 않냐면 막 썸네일을 만들고 너무 이렇게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면 오히려 그게 좀 더 상업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아, 얘는 굉장히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하다 보면 좀 약간 어설프거나 좀 부족해야지 좀 실제 그런 후기의 느낌도 나고 좀 뭐랄까 좀 정도 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막 이렇게 뭐 홍보 포스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컨텐츠를 올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전문적으로 올리기보다는 어, 조금은 다가가기 쉽게 이런 것 같아요. 너무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옷을 딱 차려입고 드레스업하고 잘 꾸미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느낌이랑 좀 편하게 좀 캐주얼하게 또 화장도 한 듯 안 한 듯 약간 좀 어리숙한 사람하고 이렇게 좀 이게 얘기하는 것과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럼 좀 편안함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약간 좀 뭔가가 불편함이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게 비교가 이런 비교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저는 마케터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전문적으로 운영하면 저는 좀 신뢰가 더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썸네일을 많이 꾸미거나 너무 이렇게 전문적인 사진을 넣거나 사실 그러는 편은 아니에요. 아마도 제 SNS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일단 제가 그런 걸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글그램 어플은 아이폰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분이 아이폰인데 이거 못 찾아요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네, 어쨌든 아이폰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한번 검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이제 썸네일을 만들 때 그런 글그램 어플로 만들거나 그리고 인스타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런 거 이제 텍스트를 넣거나 뭐 딱 그 인스타 계정에 딱 봤을 때 그런 텍스트가 안 보이잖아요. 사진 이미지로만 이것은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이미지에 텍스트 넣을 때 굉장히 쉽고 유용하고 그다음에 일단 제가 좋아하는 어플이에요. 이거는 또 무료예요. 그래서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한 달 살기, 뭐 영어 21번부터 30번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네, 또 뭐 자영업, 창업, 온라인 마케팅.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인스타 텍스트 넣어가지고 올리거든요. 뭐 컨텐츠 제작 30일 가정. 그리고 일단 글씨체가 예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능들도 많은데 이런 기능들이 복잡하지 않고 그냥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굉장히 심플하게 일단은 이용자 입장에서 심플하게 어플이 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질리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도 습관이다. 이렇게 또 이미지도 많고 또 거기에 이제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제가 또 텍스트 넣을 수도 있고 쉽게 넣을 수도 있고 자 이것도 이제 뭐 비어테라스 단체 대관 해서 네 좀 쉽게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앱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번 5일 또 두 번째 과정인데요. 네, 그리고 사진 찾는 요령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음성으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저는 사진을 잘 못 찍어요. 잘 못 찍고요. 그리고 저는 사진을 잘 못 찍다 보니까, 이렇게 어디 이렇게 사진 찍으러 갈 때, 이렇게 사진으로 인한 그런 시간 낭비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막 카메라 들고 뭐 이렇게 찍으려고,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좀 즐기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꼭 필요한 사진이 찍을 때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카페에 다녀왔는데, 카페 갔다 왔는데, 포스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색적인 카페였거든요. 네, 이색적인 카페여서 포스팅을 해야지인데, 사진을 찍는 거는 정말 그 핵심만 찍어요. 뭐 영수증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꼭 이거는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이런 것만 찍어요. 거기 홈페이지 다 있잖아요. 홈페이지에서 저는 그냥 따는 편이에요. 아, 이런 거 직접 찍지 않은 사진들, 홈페이지에 따고 이러면은 노출이 안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좋지 않지 않나요?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 제 사업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노출을 목적으로 그걸 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거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너무 노출 이런 거를 목표로 하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 해도 안 된다, 저거 해도 안 된다, 사진을 내가 가서 직접 찍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찍어서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편집하고 올림으로써 그럼 나한테 얻는 게 뭐야? 노출하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노출을 목적으로 그거를 올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이런 게 있다고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노출이 안 돼도 저 이웃들에게. 그런데 너무 많은 시간을 사진에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 사진 찾는 요령은 거기 인스타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 페이스북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 홈페이지도 있을 것이에요. 다 찾아요. 다 찾은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요. 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한 후, 네, 포토스케이프로, 네, 실제로, 네, 일괄 편집을 하죠. 일괄 편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사진에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거든요. 정보를 다 지워버려요. 네,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지우거나 아니면 이어붙이기를 해요. 네, 이어붙이기를 하거나,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냥 거기에서 그냥 저장 누르고요. 네, 일괄 편집해서 서명을 넣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제 블로그에 올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서명도 안 넣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홈페이지 그 사업장에서 야, 너 왜 무료로 내 거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올렸어 라고 한다면 그냥 그 글 삭제하면 돼요. 왜냐하면 나는 거기를 홍보까지 해준 건데 당연히 사업주는 좋아하겠죠. 네, 사진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그냥 딱 하나예요. 사업주가 좋아할 만하냐? 그럼 올리는 거고요. 사업주가 싫어할 만하냐? 그러면 홈페이지 있는 사진 그대로 쓰는 게 싫으냐? 이러면 올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여행 컨텐츠 주로 작성을 하는 편인데 작성이 아니라 기획을 하겠죠. 네, 저희 이제 그 지금 디지털 노마드 일기 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는데 네, 사진 저희는 다 찾아요. 네, 사업자한테 받거나 받았는데 원하는 사진이 없으면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구글이든 인스타든 제가 다 찾아서 합니다. 네, 그래서 사진을 찾을 때 어떤 사진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올렸을 때 이 사진 제공자가 좋아할 만하냐, 싫어할 만하냐, 싫어하냐 이런 것들을 보고요. 사이판을 홍보해 주는데 내 사이판 관광공사 거 사진 쓴다고 해서 싫어하진 않겠죠. 그리고 정부 사진 써요. 개인 사적인 사진 말고요. 그런 기업 거 말고요. 그냥 정부에서 운영하는 뭐 공식적인 그런 사진들 있죠. 저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쓰는 편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런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또 다른 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거는 네,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 거 블로그 보고 피드백 주세요. 제가 쓴 그 포스팅을 보고 피드백을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네, 그 피드백이라는 거는 뭐냐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인데 저는 솔직히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컨텐츠를 보고요. 상대방이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글을 보고 사람들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스팅은 굉장히 잘 된 포스팅이에요. 하지만 글을 아무리 써도 이 글에 대한 그런 반응이 없어요. 아, 이런 거구나. 그냥 가. 아, 뭐 맛집 올렸네. 그냥 가. 맛집을 보고 나 여기 가야지. 캡처를 딱 하고 이 링크가 우리 남편한테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여기 갈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일기 저희 카톡방에도 있죠. 달구나님. 저희가 이제 달구나님 거 포스팅 잠깐 보면은 제주도 카페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적었고요. 한림, 명월, 국민학교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제주도에 살아요. 그런데 달구나님이 이런 포스팅을 올려주셨어요. 커피 소품 공방 갤러리 카페 네, 명월 국민학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진 붙여넣기 굉장히 잘 했죠. 네. 그리고 국민학교를 새롭게 바뀌어 카페, 소품샵, 공방, 갤러리, 캠핑장으로 탈바꿈했대요. 제가 사실 이제 공방이라든가 이런 제주도 프리마켓, 이런 소품샵, 기념품 이런 거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걸 올려주신 거예요. 제주도의 최초의 폐교를 활용한 공간이래요. 어디야 도대체? 우리 애가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기 가면 딱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봤을 때 야외에 이런 그 비양도가 보이는 그런 커피 자리가 있고요. 딱 보니까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지더라고요. 고급지게 또 소품반, 갤러리반. 이 이름도 굉장히 잘 지었어요. 또 멋진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화장실, 인테리어도 한번 보고 싶었고요. 군것질 이런 게 있어요. 실제 갔다 온 사진이죠.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어요. 이 포스팅이 좋고 안 좋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텍스트를 놓고 그런 페이지의 그런 포맷은 어떻게 썼고 어떤 사진을 찍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보고 상대방은 움직였냐예요. 저는 움직였겠지만 육지에 있으신 분들은 움직이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방이라든가 그 갤러리라든가 뭐 이런 뭐 숙박 사업 이런 거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저는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달고나님 포스팅은 정말 좋은 포스팅인 거예요. 제가 오늘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저는 실제로 거기 가서 마케팅적인 아이디어를 상당히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마케팅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보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하죠. 나는 이런 거 하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까?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할까? 어떤 어디 가서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한번 올려볼까? 이제 그러면서 내 사업을 다시 돌아보게 됐고요. 그래, 블로그에 실제 후기를 쓰는 것처럼 영상으로 실제 후기를 남기는 방법도 있네? 라고 해서 1시간 동안 영상 촬영만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뭐냐면 달고나님 포스팅이 굉장히 좋다, 컨텐츠가 좋다 이런 것은 제가 오늘 거기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쓸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내 포스팅을 누가 보고 누가 갔으면 좋겠느냐?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쩌다가 검색해가지고 이 포스팅을 보고 나 거기 가야지 이렇게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쓰셔야 돼요. 네, 다양하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또 말씀을 드릴까 해요. 어, 재성님 거. 재성님 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 재성님께 되게 많이 나오냐면, 약간 포인트를 알아요. 그러니까 재성님 거를 보면은 좀 빨려 들어가는 게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어디에 흥미를 느끼고, 어디에 빨려 들어가는지 알고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최님 거의 블로그를 오늘을 좀 사실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글쎄요, 뭐 의도해서 그렇게 쓴 것도 있지만 아니면 나 몰랐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딱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글을 써야 매력적이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최님입니다. 그런 책, 콘텐츠, 마케팅 사례, 완벽한 공부법, 그 다음에 작가 이름 들어갔죠. 고영석, 그 다음에 신영준 작가님. 아마 이런 분들은 아마 계속 쳐볼 거예요. 검색을 해볼 거예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책 저자인데 책을 2권을 냈어요. 하나는 1일 출판,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냈는데 자꾸 쳐봐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제 책을 리뷰를 써준 그런 학생들은 꼭 비공개 댓글을 달아주거나 아니면 기프팅콘을 써줘요. 제 카톡 아이디 이건데요.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해주시면요. 제가 커피 쿠폰 드리고 싶어요. 그 책 인쇄 10%밖에 안 들어오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자들은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최님은 네, 그런 거 굉장히 잘 작가 이름까지 넣어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자, 일단 글을 한번 보면은 네, 실제 사진이죠. 네, 실제 내가 사서 읽었다는 겁니다. 그쵸? 딱 봤을 때 어때요? 글이 보여요. 그런데 어떤 분들 책 리뷰하는 거 보면은 멀리서 찍었어요, 사진을. 그러니까 이 글이 보이지 않아요. 네, 이거 작가의 이력인 거죠. 이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작가님에 대해서 썼어요. 고영서 작가님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마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고 이것이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인맥 쌓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고영서 작가님 만날 수도 있지 않나요? 작가님, 제가 그때 블로그 포스팅 했는데 보셨나요? 이게 하나의 또 그 사람과 사람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사진까지. 이분은 신영준 작가님이래요. 글을 찍었는데 어떤 분은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사진들을 3개로 쫙 붙여서 썼어요. 우리는 그럼 글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쵸? 그런데 최님은 글을 읽을 수 있게끔 안에 이제 색깔까지 칠해서 여기 봐라 라고 하고 이제 블로그 올린 거죠. 그러면 눈이 그쪽으로 가요. 이 포인트를 잘 찝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잖아요. 책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어때요? 글을 다 볼 수 있죠. 그런데 다른 분 것도 이렇게 해주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지 않고 글씨 자체가 보이지 않게끔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 리뷰할 때는 글이 다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책인지 알잖아요. 그냥 사진을 찍으면 이거 보라고, 이 사진 보라고 올린 건데 그 사진 안에 있는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 찍은 사진이겠죠. 영어. 제목을 보면은 책도 솔직히 사고 싶었어요. 아, 나 이거 한번 책 사볼까? 귀가 트이지 않은 이유래요. 귀가 트이지 않은 이유?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보자. 이거는 제가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어, 이분은 뭐라고 하지? 바로 책 검색에 들어갑니다. 최님 포스팅은 저를 움직이게끔 만들었어요. 이 책을 한번 구입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끔 포스팅을 실제로 한 거죠. 문법 공부는 어떻게 할까? 네. 문법 공부는 90%를 이뤄야 하는 것은 예문암기다. 이거 내가 공부하는 방법 똑같이 썼네. 네, 이런 거예요. 나도 한번 읽어보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페이지에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딱 봤을 때 큰 글씨가 눈에 들어오죠. 책의 모든 페이지를 한 장을 딱 찍어서 올린 게 아니라 그 글밥도 많고요. 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핵심적인 그런 문구만 사진 찍어서 올려서 우리 이런 글이야 라고 알려준 거죠. 페이스북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노란색으로 짝 칠해서 강조까지 해줬어요. 이거 보고 저는 바로 페이스북에 인생 공부라고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님의 포스팅은 굉장히 잘된 포스팅이에요. 왜? 제가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잘된 포스팅이 아니라 읽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만약에 정말 페이스북으로 검색을 한다. 그래서 인생 공부라는 그런 페이지를 좋아요를 누른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구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잘 된 포스팅이죠. 글씨가 잘 썼거나 사진을 잘 찍어서 올렸거나 이런 게 지금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막 글씨, 사진 뭐 이런 것들에 너무 이제 집중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포맷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고 인생 공부라는 그런 그 페이지에 구독을 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글을 쓰시면 아마 좀 글이 쉽게 써지지 않을까? 써지진 않겠지만 네, 써지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에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됐죠. 자, 여기 몇 명이 좋아요 버튼, 몇 명이 팔로우 합니다. 이거 봐라. 인기가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요. 당장 어머,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를 했어?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사진 캡처해서 올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1번, 2번, 3번. 그리고 자기 생각도 정리해줬고요. 글을 정말 자세하게 읽었고 자세하게 포스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움직였거든요. 이 책 한번 사볼까? 이거 하나랑 인생 공부 저는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고 글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된 포스팅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2번째 영상 강의입니다. 자, 이제 제가 가장 그런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문구가 어떤 거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가 사실 저는 이 문구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좀 매일매일 저는 좀 새로운 일을 좀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왜냐? 새로운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달고나님이
포스팅을 해준 거를 보고 저는 사실 오늘 거기를 갔고요. 네, 그 국민학교를 갔고 거기를 가서 느낀 점은 그래, 블로그에 올릴 사진과 글을 나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찾았어요. 이번 그 SNS 운영 그 30일 저희가 글쓰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사실 좀 느낀 점은 뭐냐면 제 사업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고요. 어쨌든 컨텐츠를 제공을 저는 이제 강의 컨텐츠를 그런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나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는 이런 말 못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일단은 제가 했던 것들을 캡처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저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고 결과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런 과정이 저의 사업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내가 지금 옐로우 아이디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 페이지 지금 운영 잘하고 있나? 인스타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 한번 그냥 한번 광고 한번 걸어볼까? 저는 광고 돈 내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한번 광고 한번 걸어볼까? 인스타도 조만간 강의 컨텐츠 넣어야 되는데 그런 그 쇼핑 해시태그 한번 시범 삼아 한번 해볼까? 자꾸 도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상 강의를 찍으면서 제가 계속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 맞아 이런 영상 강의를 찍고 그리고 찍은 것을 가지고 다시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통해서 조금은 다르게 해야지만이 내가 더 느끼고 더 좀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활동이 쉽진 않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저께 그런 팜파티 이런 거 도대체 어떻게 팔아야 돼? 이런 생각도 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카톡의 기능들 몰랐을 것이고요. 3시간 동안 글을 쓴다는 거, 그리고 어떤 분 7시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30일 하면 그래도 결과물이 생기지 않나요? 네, 내가 30편의 결과물이 생기잖아요. 포스팅 30개.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마 힘들지만 우리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시 카톡방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